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지난번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것처럼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합장 그러죠. 합장. 장이라는 게 이 손바닥을 갖다가 같이 합쳤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불교에서 인사드리는 그런 예법인데요. 제가 태국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인사를 할 때는 손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인사를 할 때는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님이나 또는 학교의 선생님, 부모님하고 선생님을 거의 같은 동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드릴 때는 되게 이제 코 정도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에서 가장 높은 분은 이제 태국 국왕이에요. 국왕에 인사를 드릴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 합장, 손바닥을 이렇게 합친다는 것은 마음을 합친다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도 저희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오늘이 7강이니까 이제 7강, 8강 이제 거의 강의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 알파벳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발음 규칙도 배웠고 또 인사하는 법도 배웠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 배우신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들어보시고, 또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것처럼 배운 것을 그냥 바로 이렇게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배운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써보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많이 들었어도 실질적으로 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직접 써보는 이런 과정이 대단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또 이 학습지에 꼭 제가 그렇게 이렇게 난이 있으니까 빈 난이 한번 써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7강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발음 규칙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표, 어떤 가게의 상표도 좋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의복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상표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어로 든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프랑스어 줄을 모르고 그냥 항상 쓰고 있는데 그런 상표나 저희 브랜드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여러분들 이제 그 실력으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공부를 해보죠. 처음에 나와 있는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 교재 학습지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히 한 번씩 이제 같이, 제가 그렇게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해서 선생님께 난을 좀 할애를 해서 제가 준비한 요 글씨가 화면에 붙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또 저와 같이 발음을 갖다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 더 읽으나 마나 뜻은 바로 알겠죠? 이건 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어, 우리가 배운 프랑스어를 읽으면은 이 P자는 알파벳에서 빼 그랬어요. 그러니까 쌍비읍,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는 항상 아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A나 O 이런 발음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그다음에 R자 발음이 좀 어려운 발음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쯤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입에 좀 익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이거는 우리 말에서는 이게 히 하니까 그냥 그 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빠히가 아니고 빠히 이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발음하기가 어려우면은 우선은 그냥 그 리 영어의 리로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 S 즉 자음은 발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파리예요. 파리. 네, 파리를 갖다가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 이 발음을 갖다가 파리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파리는 이제 파리죠. 프랑스의 파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씨가 나왔네요. 요거는 그대로 그냥 그 간판이 우리말로 적혀 있질 않고 그 프랑스어로 간판이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프랑스어를 많이 공부한 분이 이렇게 많은가 어떤 때는 깜짝 놀래지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그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간판으로 우리말로 말해요. 그 서울 곰탕집 한글로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읽고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프랑스어인데 전부 다 그 뜻을 다 알고 다 가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프랑스어 교육이 상당히 수준이 높구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이건 우선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BA, B는 항상 비읍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읍에다가 하니까 마예요. 자, 여기는 괜찮고 여기서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발음 규칙을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G자 A, B, C, D, E, F, G 영어에 쓰는 G잖아요. 프랑스어로서는 이 G를 갖다가 제 그래요. 제.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그냥 G에 우리말로 쓴다 그러면 이랬는데 이거보다는 이런 발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원래 발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유에 이렇게 두 개가 아니고 한 발음인데 G에보다는 유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프랑스어 발음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말로 표시하기가 이런 발음은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제. 그 다음에 이 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요. 제는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하나는 기역 발음이 있고 하나는 지읒 발음이 있어요. 기역 발음이 있고 지읒 발음. 그 기역 발음은 언제 기역 발음이 나느냐 하면은 이 제 다음에 A O, U, A, O, E. 이 모음 중에서도 이 모음이 많이 나와요. A, O, E, A, O, U가 나왔을 때는 요 제, 영어의 G 발음이 우리말의 기역에 해당하는 문자를 가진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발음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발음해 볼게요. 이거 하면은 이거는 제 다음에 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역 발음이에요. 이거는 오. 그 다음에 M 이렇게 M이 두 개가 나오면은 자음이 두 개가 나오면 음가는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발음에 하나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에는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곰 그렇게 이런 발음이 되겠죠. 곰 우리 지우개 곰 이게 프랑스어예요. 우리 고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꼼 이런 식으로 아, 오, 유가 나오면은 기역 발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가 에, 이,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Y, Y. 프랑스에서는 Y, Y자를 갖다가 자음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발음이 이런 글자가 오면은 이 쥐의 발음은 지읒 발음이 나요.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general 영어에 마찬가지 general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쥐의 발음은 지읒 발음이 나요. 그런데 쥐에서 이게 쥐가 아니고 기역 발음으로 게라는 발음으로 바꿔서 발음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 쥐자 다음에 유자를 하나 더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으면은 이거는 제너럴이 아니라 general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말에 기역 발음과 지읒 발음이 있는데 이 지읒 발음을 기역 발음으로 고쳐서 발음하고자 할 때는 그 다음에 유자를 하나 더 붙여서 읽으면은 원래 발음이 지읒 발음이 나와야 될 것이 기역 발음으로 난다. 이런 발음 규칙은 이건 숙지를 하셔야죠. 그래야 제대로 발음이 나지. 쥐 한다고 그래서 항상 지읒 발음이 난다 이렇게만 아시면은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발음 규칙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발음 규칙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발음 규칙이 수학 공식이나 뭐 물리학 화학 공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무조건 외워야 될 것이 아니라 한번 이해를 했으면은 그런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발음에서 어떤 발음이 나는가를 내 입으로 발음해보고 또 귀로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익혀야지 이거 뭐 A, O, U 붙이면은 기역 발음이 나오고 지읒 발음이 나오고 이렇게 100번 외워봐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 규칙을 말씀드리는데 규칙이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나 이게 혼동이 되실까 봐 싶어서 제가 항상 잊어버리셔도 다시 반복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따라오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만약에 유자가 없이 죄하고 애가 오면 죄가 올 텐데 요 지읒 발음이 아니라 기역 발음으로 발음하고 싶어서 여기 유자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역 발음, 유의 발음이 기역으로 되고 이게 애예요. 그 다음에 TT 영어에서는 T라고 읽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쌍디귿 때 발음이 나니까 바겟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이거는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어떤 발음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그냥 보통 칠판이 아니라 전자 칠판이다 보니까 글씨가 지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거는 때 두 개가 있지만 하나만 읽으니까 뜨 해서 다 읽으면은 바게뜨 그렇죠? 바게뜨. 자, 같이 읽어보세요. 바게뜨. 앞에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파리. 그렇죠? 그래서 파리 바게뜨. 다시 한번 파리 바게뜨. 이렇게 이제 읽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냐? 파리는 파리,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의 수도 파리. 그 다음에 마게트라는 것은 영어의 마하고 같아요. 마는 뭐예요? 이런 그 몽둥이, 무슨 야구 방망이 같이 이렇게 몽둥이 이런 거, 마, 이걸 갖다가 프랑스에서는 마게트 그래요. 그래서 왜 그 빵집에 가보면은 이렇게 길쭉한 빵 있잖아요. 그 뭐 무슨 뭐 야구 방망이 같이 길쭉한 거, 이걸 프랑스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많이 이거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먹는 빵인데 그걸 갖다가 파리 마게트라고 그래요. 마게트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파리 마게트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면은 이것은 파리, 이거는 마게트, 파리 마게트, 파리 마게트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말로 적혀 있질 않고 그 거리에 간판이 있으면은 이걸 그대로 프랑스어로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다 알고 있어요. 그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도 알고 또 다 읽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그냥 그 볼 때마다 느끼곤 하는데요. 물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간판을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거를 다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발음도 읽히고 또 이제 이 어법, 뭐 글을 쓸 때는 문법이라고 하고 말을 할 때는 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법에 맞도록 말을 해야 상대편도 알아듣고 또 우리가 상대편의 말을 알아들을 때도 그런 그 말하는 법의 뭐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규칙에 맞게 그 사람이 말을 해야 우리도 알아듣고 또 우리 말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프랑스 사람들도 이제 알아듣겠죠. 자, 자, 우선 같이 나왔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먼저 요거 오하고 유, 오유가 나오면은 어떤 발음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봉주 했잖아요. 봉주. 그죠? 봉주 할 때 이 오유, 우가 나왔어요. 얘는 지가 나왔으니까 주 했지만은 여기서는 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s 단어의 끝에 나오는 자음은 발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발음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벳이 때니까 쌍디귿이겠죠. 그 다음에 오유 이거는 뚜예요. 뚜 하시면 돼요. 뚜. 다 같이 해보세요. 뚜. 잘하셨어요. 뚜 하시면 돼요. 우선은 뜻은 나중에 알아보고 우선 같이 읽어봐요. 그 다음에 LS. 자, 끝에 나오는 자음은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에에다가는 여기에 특별한 발음보호가 없어도 이거는 레. 그렇죠? 레. S는 발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레. 우리말에는 R 발음하고 L 발음에 이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리을로 쓰지만은 영어의 L 발음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배웠어요. bonjour 할 때, 그렇죠? bonjour 할 때 똑같은 글씨잖아요. 단지 다른 거는 여기에 이제 s가 붙은 것 뿐이에요. 발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s 발음 없어요. 이거 아주 약하게 발음해요. bonjour 할 때. 그러니까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이거 s 발음이 없으니까. 써놓기만 하고 발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jour.
흐 이렇게 썼지만은 주흐가 아니고 유 이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흐 발음은 아주 약한 발음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다가 발음을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 아주 약하게 발음하시는 게 이게 요령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발음해 보세요. 뚜, 레, 유 이렇게 발음해요. 다시 한번 뚜, 레, 유 뚜, 레, 유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이런 발음이에요. tous les jours. 그렇죠? 우리는 보통 뚫레주로 하시는데 그냥 그걸 하나씩 발음을 해보면 그런 발음이 되는데, 자 이제 뜻을 한번 살펴봐요. 무슨 말인지. 뚜라는 것은 모두 다 가령 뭐 책 모든 책 모든 사람 모든 의자 이렇게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란 말이 나왔는데 지난번 강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또 알아두고 가야 될 게 프랑스어에 있어서 모든 명사가 뭐예요? 명사. 그렇죠. 여기 책, 그 다음에 여기 뭐 책상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의자, 이거 다 명사잖아요. 또 사람,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거 다 명사죠. 이런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의 모든 명사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 있는데 한 팀 또 한 팀 이렇게 나누듯이 빨간 셔츠를 입은 팀하고 그 다음에 흰 셔츠를 입은 팀하고 11명씩 나눠서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남성, 어머니는 여성, 딸은 여성, 아들은 남성, 이렇게만 쉽게 나누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무생물, 다시 말씀드리면은 책이라든지 또는 책상이라든지 이런 무생물도 남성, 여성으로 나눈다고요. 그것이 우리말에도 없고 우리가 배웠던 영어에서도 성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처음 들을 때는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22명이 있는데 11명씩 두 팀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듯이 모든 명사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다. 그러면 나누는 것을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던 정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관사, 영어의 정관사는 the예요. the.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책 그러면은 the book. 그렇죠? 그 다음에 가령 테이블이라면은 the table.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이 두 권 있으면은 the books. 그 다음에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the tables 해서 그 끝에다가 이렇게 s를 써서 복수를 나타내줘요. 둘 이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책이나 이러한 테이블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나눠요. 그래서 책이라 그러면은 책은 이거 뭐 한번 같이 읽어봐요. L-E 하니까 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livre. 그런데 책은 남성이에요. 책은 남성으로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러한 정관사를 붙여줘요. 정관사, 이런 정관사 le livre 그래요. le livre. 영어의 the book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는 책을 갖다가 남성이냐 여성으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잖아요. 근데 프랑스어뿐만 아니에요. 프랑스어, 독일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이탈리아 이렇게 다 그 유럽 언어 중에는 성으로 구별해서 쓰는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르, 리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이 읽어봐요. 그렇죠. 따블르, 따블르 그래요. 따블르. 쓰기는 똑같이 써요. 테이블이에요. 그런데 테이블은 이거는 여성으로 취급해요. 여성으로 취급할 때는 그 앞에 정관사를 갖다가 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남성 명사일 때는 르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읽을 때는 르, 리브, 라, 따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단수. 책이 한 권 있을 때, 테이블이 하나 있을 때. 그런데 가령 책이 이제 여러 권 있을 때, 두 권, 세 권, 다섯 권, 여러 권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또 복수로 해서 여기다가 s를 붙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말의 복수니까 뒤에다가 s를 쳐요. 영어에서도 방금 쓴 것처럼 books 이거나 똑같아요.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거는. 그런데 뒤에 나오는 s는 발음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live, live는 똑같아요. s가 있거나 그냥 좌우면 발음이 안 되니까. 이거는 책이 여러 권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레따블르 복수로 할 때는 레만 붙여주면 돼요. 복수를 할 때는 이거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프랑스어를 배웠으니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죠? 아예 프랑스어를 몰랐으면은 그런가 보다고 하지만 이제 어차피 배웠으니까 어떤 분이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곤조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 배운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날이에요. 날. 영어의 day죠. day. 영어의 날. 그렇죠? 근데 날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흘, 2일, 3일, 4일, 5일 여러 날이니까 그렇죠. 복수죠. 날이 하나만 있으면은 day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 날일 때는 영어에서도 가령 10 days 그렇잖아요. 5 days. 1 days는 없죠. 1 day잖아요. 그렇죠? 둘, 셋, 다섯 이렇게 복수가 될 때는 그 다음에 s를 붙여줘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은 영어니까 제가 자꾸 영어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차피 배운 거를 기초로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까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가령 the day 됐죠. 그 다음에 days 하면은 those days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명사에다가만 s만 붙여주면 돼요. The days, the boys, the pens, the tables 이렇게 그 명사에다 붙여주면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관사. 정관사에다가도 복수를 붙여주고 또 명사에다가도 복수를 붙여줘요. 이거를 우리가 성수의 일치다 이래요. 성과 그다음에 성과 수 그렇죠? 이 숫자와 성이 일치한다,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니까 여기에 그 s가 오고 또 여기도 s가 와서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tous les jours 결국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날이 하루가 아니고 매일과 다 똑같이 모든 매일 모든 날 매일매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영어에 every day 매일매일 모든 날 매일매일 오세요. 매일매일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세요. 매일매일 서로 만나요. 뭐 그런 뜻이겠죠. 뜻을 굳이 풀이한다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뜻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읽는 것은 그렇죠. 뚜 이거는 레 이거는 유
주스 아니에요? S 발음 없어요. 주 아니요. 다시 한번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이런 말이에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런 les jours 날들이니까 날들 모두 모든 날들 모든 날 뭐 all days로 하고 좋고 every day라도 좋고 그런 뜻이 tous les jours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이거 제 학습지에는 안 썼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런 그 간판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간판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 그 같이 공부하면서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간판에 이렇게 간판에 써 있는데. 이거는 이거 교재에는 없어요. 여기 학습지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더 이것도 어차피 우리 동네에도 이게 이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자, 이거는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로 띄어서 써 놓을게요. 자, 우선 같이 읽어봐요. 글자가 나왔으니까. 오위 자주 나오죠. Bonjour, 아까 tous les jours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P는 빼, 쌍비읍이니까 쌍비읍에다가 우 하니까 뿌죠. 그 다음에 뿌 이래요. 네, 그 발음이 정이 어려우면은 뿌르 영어의 알자 비슷하게 발음해 주셔도 돼요. 아직은 아직 입에 아직 안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오이 아니에요. 와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또와 또와. 자, 그럼 같이 읽어봐요. 또와 이 두 글자가 두 개를 그 상표 간판에다가 같이 붙여 썼더라고요. 너무 이제 말이 길어서 그런지. 근데 엄밀하게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써야 돼요. 포흐란 말은 뭐 누구누구를 위하여 영어의 for나 비슷해요. for. 누구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게 포흐. 지난번 우리 의문사 배울 때 기억나세요? 무엇을 위하여 그런 말 우리가 배웠죠? 그럴 때 뭐 했어요? 그렇죠. 과 이런 말 배웠어요. 과는 무엇, 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왜 영어로 why.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과 그래서 과. 또 나왔어요. 무엇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한은 너를 이라는 목적격이에요. 너를.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다 똑같이 you예요. you.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그 주격하고 목적격을 서로 달리 써요. 그래서 또한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하고 또 강세. 다른 사람 말고 오직 너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이런 강조를 얘기할 때도 또하란 말을 써요. 또하. 근데 이 또하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은 목적격이면은 주격도 있겠죠. 주격. 주격이면은 띠예요. 띠. 또하 이거는 주격이고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이건 너를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제가 그 오래전에 있을 때 그 노래 가수 중에 또와 에 모아라는 그 합창단 가수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 또와 에 모아. 또와는 너, 모아는 나. 너와 나 이런 그 뜻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활동을 뭐 오래전이니까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뽀흐뚜아 하면은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 빵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너를 위해서. 이게 너라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단히 그 뭐 상대를 조금 비하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친근해졌을 때 그때 부를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또아예요. 그래서 뽀흐뚜아. 또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사랑해. 제가 한번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잊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다시 같이 제가 반복해 드리니까. 이거는 je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IM는 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이오니까 M. 그 다음에 앞에 T는 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파스트로프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생략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모음을 쓰네요. 자음을 생략하는 건 없어요. 모음. 그래서 원래는 je, te, m 이렇게 되는데 모음하고 모음이 와서 생략을 해서 땜 그랬어요. 이랬을 때 뜨 요게 목적격이에요. 너를. 그러니까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쓰는 목적격. 또 여기 또아는 너를이라는 강조를 쓸 때 또아란 말을 써요. 그래서 뽀흐뚜아는 너를 위해서 이런 그 간판이 보이길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런 그 간판들도 프랑스어로 그대로 이렇게 쓰고 또 모든 분들도 다 이렇게 그 뜻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읽고 이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상표죠. 상표. 자, 제가 하나 써서 자세하게 잘 쓴 글씨는 옆에 그 보조판에 이렇게 나타낼 테니까 글씨 발음을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글씨를 예쁘게 못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글씨를 보여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뭐 DU죠. 내위 그래요. 내니까 디귿가겠죠. 이거는 위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니까 그대로 그냥 뉘 하시면 돼요. 뉘 이게 아니고 그냥 뉘. 그 다음에 여기 ON이 왔네요. 프랑스어에는 비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ON은 옹 그래요. 근데 앞에 쌍비읍이 왔어요. 빼오니까 그냥 뽕. 마지막 자음 발음 없어요. 그럼 다 같이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니뽕 그렇죠. 니뽕. 다 같이 발음해 보세요. 니뽕. 그렇죠. 많이 보신 그 상표죠. 그렇죠. 니뽕. 그 라이터로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뭐 이 라이터를 뒷봉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어쩌다 한번 출장을 가면은 이 제 상사 그분들이 꼭 저를 불러서는 꼭 뒷봉 라이터 하나 사갖고 오라고. 근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이제 피워본 적도 없고 피우지를 않아서 관심이 없는데 그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터를 촥 켜가지고 야 이거 뭔 줄 알아? 이게 뒷봉이라고 듀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듀폰 라이터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던데 듀뽕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갖다가 상표를 한 거예요. 자, 듀뽕 라이터 브랜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또 얼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 상표 브랜드가. 그래서 제가 시간 두는 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소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다음 기회에 또 다시 공부를 할 때 그때 더 추가로 제가 많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 화장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그런데 많이 그 프랑스어로 많이 그 브랜드가
써 있더라고요. 자, 여기 우선 이제 썼으니까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on. 그렇죠.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 앞에 m이 왔으니까 몽.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A는 항상 R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I자, 영어의 I자는 E예요. 프랑스에서 E는 항상 E예요. I, E 뭐 이렇게 여러 배로 발음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이죠. 그러면 같이 읽어봐요. 그렇죠. 몽, 아미, 몽, 아미 이렇게 읽죠.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만년필이나 뭐 볼펜 사러 들어갈 때 저 몽아미 주세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모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몽아미라고 써놓기는 몽아미인데 어째 모남이냐? 역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은 그때 그 연음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연음. 연음이라는 건 음이라는 건 소리, 연이라는 건 서로 연이어졌다 이거죠. 서로 붙여져 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모음과 모음이 서로 이렇게 연달아서 오면은 그런 현상을 싫어해요. 그래서 모음 하나를 생략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서 자음과 여기에 모음이 왔어요. 자음과 모음이 왔을 때는 이것이 한 음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뭐, 그 다음에 n, a, n, a 하니까 여기 한 글자로 돼서 나로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m이니까 미. 그래서 모, 나, 미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나미, 모나미. 읽어볼 그 연습할 필요도 없겠네요. 매일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뜻은 뭐냐? 몽이라는 건 영어에 하면은 my 그 말이야. 나의 몽리브 내 책. 뭐 이러니. 그 다음에 아미는 영어로 하면은 friend예요. 친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친구, 나의 친구 이런 말을 모나미, 몽아미 하지 않고 모나미 하는 이유는 프랑스어에는 연음 규칙이 있어서 자음하고 모음이 왔을 때는 자음과 모음을 같이 붙여서 한 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모나미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자, 이번에는 이러한 브랜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런 브랜드예요. 자, 우선 이것도 on 또 나왔네요. 옹. 참 프랑스에는 비음이 많죠. 옹앙 옹앙 이런 발음이 많아요. 끝에 나오는 때 자음 발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몽이에요. 몽. 그 다음에 여기 우선은 모음이 an, n이 왔어요. 자, 다시 한번 am, an, em, en. 프랑스어로 하면 am, an, em, en. 다 똑같이 앙이에요. 앙. 물론 우리말 발음같이 앙앙 하지 않고 원래 프랑스어의 앙 발음은 엉, 이런 발음이 프랑스어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처음부터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머리 아파실 것 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앙으로 이렇게 제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발음해 보면 어떻게 돼요? 베엘이니까 블랑 끝에 나온 C자 발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블랑이죠. 블랑. 그러니까 같이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거는 몽블랑이죠. 몽블랑.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몽블랑. 다시 한번 몽블랑. 몽블랑. 많이 보시고 또 들으셨죠? 몽이란 말은 여기에서는 이 T자가 같이 있는 몽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마운틴, 산이에요. 산. 산을 갖다가 몽 그래요. 그 다음에 블랑 하면은 희다 말이에요. white, 흰. 그래서 흰
산, 흰 산, 몽블랑. 여러분 몽블랑 아시죠? 그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몽블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명성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몽블랑. 뭐 저도 그 독일에 있을 때 그 뮌헨에서 그 이제 해외 연수 생활을 했는데, 그 뮌헨은 알프스 산맥에 같이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철에 가도 그 아주 허연 그런 눈이 보이고 거기에 그 스키를 즐기는 그런 스키족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 몽블랑 정말 멋있더라고요. 몽블랑. 특히 몽블랑, 그렇죠, 만년필. 만년필.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필기구가 거의 그 사인펜이네 볼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볼펜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몽블랑의 만년필을 쓰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특히 국가의 그 원수나 또 큰 기업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그 회장님들이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할 때는 지금도 이렇게 몽블랑 만년필을 쓴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몽블랑의 그 품질도 좋지만 이렇게 그 세계 저명 인사들이 아직도 애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명성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몽블랑을 배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든 것 같은데 한 두 개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제가 많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내년에 꼭 이런 기회가 다시 있으면 싶은데, 다시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은 제가 준비한 걸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글씨가 좀 밉더라도 옆에 그 보조판에서 글씨가 나오니까. 자, 이런 거 많이 그 상표에 나오던데, 자, 얼른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 그렇죠? 악상이 있죠? 여기 지난번에 배웠어요. 악상 떼기, 악상 크라프 이럴 때는 에라고 발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은 엘레. 그 다음에 쥐, 영어의 G, 다음에 A, 다음에 쥐, 다음에 A, O, U 이렇게 나오면은 쥐는 어떤 발음? 그렇죠. 우리나라 기억 발음. 우리나라의 기억에 해당되는 음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AN,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발음 없어요. 이거는 세. 그러면 같이 발음해봐요. 여기까지 읽으면은 엘레. 그 다음에 이거는 껑스. 엘레강스. 다 같이 발음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엘레강스. 이게 발음이에요. 엘레강스라는 뜻은 우아하다. 영어에 똑같아요. 엘레간트하다. 우아하다. 아주 멋지다. 우아하다. 그런 게 엘레강스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하면 또 뭐가 생각이? 그렇죠. 와인. 프랑스의 와인 아주 유명하죠. 프랑스는 땅도 넓고 아주 그 비옥한 데다가 날씨가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지중해성 날씨이기 때문에 아주 온화해요. 겨울에 가도 아주 혹독한 그런 추위가 없고 아주 1년 내에 이 포도 재배에 아주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포도를 많이 재배를 해서 포도주가 유명해요. 그렇죠? 물론 요새 너무 포도가 뭐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러 군데서 포도가 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포도주, 이 와인의 명성을 이 프랑스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프랑스의 와인 병을 보면은 또 아니면 그 와인 그 브랜드를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독일 뭐 와인 종류는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와인인지, 나한테 맞는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처음 고를 때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 와인 상표에서 많이 나오는 글자 하나를 제가 따왔어요.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많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CH, 영어에서 CH 하면은 이런 발음이 나요. 그래서 church 한다든가, 교회는 church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에서 CH 하면은 쉬 하는 발음이 나요. 쉬. 영어의 쉬 하는 발음. 그 다음에 여기 아죠. 위에 이렇게 색깔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발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글씨 쓸 때 위에다 써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 이거는 샤예요. 샤. 그렇죠? 쉬에다 아니까 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 EAU. 그렇죠? EAU. 에아위. 에아위. EAU 또는 AU 다 똑같이 O로 난다고 그랬어요. O. 그러니까 그 앞에 때, T가 왔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여기까지 읽으면은 또 그러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나온 것이 샤 하니까 샤에다가 또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샤또 그렇죠. 다 같이 해보세요. 샤또, 샤또, 샤또. 샤또는 성이란 말이에요. 성. 그렇죠? 중세는 영주들이 크게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별도의 생활을 했어요. 아주 귀족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 영주들은 다른 데다가 포도밭을 만들지 않고 그 성 안에다가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를 재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포도를 만들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이 성이란 그런 그 말이 포도주의 브랜드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샤토란 말이 성이란 말이죠. 자, 그 학습지의 마지막 글자네요. 마지막 글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건 자, 이 L 자음이 두 개가 오면은 음가는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L 그다음에 E니까 L 뭐 단모음이요. 그냥 L 하시면 돼요. L 다 같이 해보세요. L 두 개 모음이 자음이 LL 두 개가 왔어도 음가는 하나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L 영어의 she 그 말이에요. 그 여자 그녀 L라는 잡지 있죠. 여성 잡지. 그 이름이 L예요. 이거는 프랑스어로서 그 여자, 그녀, 영어의 she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더 있으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게 여기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지방시라든가 삐에카라든가 랑꼼이라든지 여기 상표가 지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브랜드 이름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너무 이렇게 시간이 제약된 시간을 갖다가 그 시간 내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게 참 아쉬워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다시 또 프랑스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또 혹시 이런 기회가 저는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뭘 새로운 걸 많이 소개시켜드려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대한 관심, 프랑스어가 어떤 언어일까? 프랑스를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한 그 모티베이션, 그런 그 동기에다가 자그마한 그 불씨를 갖다가 더 좀 크게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 향학심, 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북돋아 주고 싶은. 만약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은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강의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다음 또 한 시간 더, 한 강의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